1898년 한 노인이 운영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죽기 전 그는 단 한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고 전합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왕으로 만든 아들 고종이었죠. 그러나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왕좌에 앉힌 사람, 그러나 그 왕좌의 주인에게 버림받은 사람, 흥선대원군 이하웅의 이야기입니다. 이하웅은 1820년 겨울 사도세자의 반계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의 피가 흘렀지만 직계와는 거리가 먼 종친이었죠. 종친이라는 신분은 명예였지만 동시에 족쇄였습니다. 태종 이래 조선의 종친은 요직에 나아갈 수 없었고 과거에 응시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왕실이 외척의 바로를 두려워해 왕족의 손발을 일부러 묶어둔 것이었죠. 그렇게 그는 왕족이면서도 권력의 바깥에 선 사람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가질 수 없는 자리를 평생 곁눈질하며 견뎌야 했던 사람. 그러나 그는 끝내 자신이 결코 오를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시작이자 한 가문의 비극이 잉태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뒤흔들었고 또 어떻게 그 자신을 집어삼켰는지 지금부터 그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하웅의 아버지 남영우는 사도세자의 서자였던 은신군의 양자로 입적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하웅은 법적으로는 분명한 왕실의 후손이었지만 실제 권력의 중심에서는 멀찍이 밀려나 있었죠. 그렇다고 그의 그릇이 작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사 김정희에게 그림과 글씨를 배웠고 압록강 동쪽 조선 땅에 이만한 작품은 없다는 극찬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그의 난초 그림은 훗날까지 명품으로 꼽혔죠. 27살부터는 종친부에서 왕실의 명단을 정리하고 장례 업무를 맡으며 차근차근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능력은 그에게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위험이었습니다. 1849년 헌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흥성운의 이름도 왕위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당시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던 안동 김씨는 다루기 쉬운 강화도의 철종을 택했습니다. 흥성운은 너무 유능했고 나이도 이미 차 있었기에 오히려 그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었죠. 세도가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야사와 김동인의 소설 운형웅의 봄에는 그가 일부러 방탕하게 굴고 세도가의 집을 기웃거리며 상가집게라 조롱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다만 이는 정사의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전승이니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권력에 아무런 욕심이 없는 척 가장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칼을 품은 차에 칼날을 숨기는 법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회는 1863년에 찾아왔습니다. 철종이 위독해지자 이하웅은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이던 신정왕후 조씨와 은밀히 손을 잡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 이명복을 효명세자의 양자로 들여 신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성인이던 첫째 아들 대신 12살 어린 아들을 택한 것은 어린 왕이라야 그 뒤에서 실권을 쥘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해 12월 철종이 숨을 거두자 바로 그날 이명복이 조선의 26번째 임금 고종으로 즉위했습니다. 신정왕후는 그를 두고 나의 아들이라 선언했습니다. 왕의 직계가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호칭, 그것이 바로 대원군이었습니다. 마침내 권력을 쥔 그의 첫마디가 기록으로 전합니다. 천리를 끌어다 지척으로 삼고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며 남대문을 3층으로 올리겠다. 세대 눌려있던 인재를 끌어쓰고 노론을 누르며 소외된 이들을 등용하겠다는 선언이었죠. 그 첫 칼날은 안동 김씨의 심장이던 비변사로 향했습니다. 인사와 군사의 실권을 쥔 이 거대한 기구를 단숨에 혁파하고 의정부와 삼군부를 되살렸습니다. 숙종도 영조도 정조도 끝내 손대지 못했던 일이었죠. 그는 안동 김씨를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대신 일부를 다시 끌어안아 세력을 안에서부터 약화시키는 노련함도 보였습니다. 양반에게도 군포를 물리는 호포제로 조세의 형평을 세웠고 황국의 폐단을 막는 사창제를 시행했으며 백성을 수탈하던 서원을 대대적으로 철폐했습니다.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의 말이 전합니다. 외척의 바로를 막으려 며느리감마저 직접 골랐습니다. 부모 형제가 거의 없어 권세를 부릴 친정이 없다고 판단한 16살 여흥 민씨의 처녀 훗날의 명성 황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훗날 자신의 가장 큰 적을 키운 것이었음을
그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권 10년, 그것은 무너져가던 조선을 마지막으로 일으켜 세우려던 한 사람의 안간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안으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세우겠다며 임진왜란 이후 270여 년이나 폐허로 남아있던 경복궁을 정도전 때보다 더 크게 다시 세웠습니다. 막대한 공사비를 메우려 상평통보의 100배 액면인 당백전을 찍었지만 물가가 폭등하며 화폐는 6달 만에 유통이 금지되고 말았습니다. 백성의 원망이 쌓이기 시작한 첫 번째 균열이었죠. 밖에서는 서양의 배가 잇따라 밀려들었습니다. 1866년 천주교를 탄압한 병인 박해가 일어났고 그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범한 병인 양요가 터졌습니다. 1871년에는 미국 함대가 강화도를 공격한 신미양요가 벌어졌고 조성우는 광성보에서 어제연 장군 이하 장졸들이 전멸하다시피 하면서도 끝까지 결사 항전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고 화치는 곧 매국이라 단호히 못 박았습니다. 외세를 막아낸 그를 백성은 영웅으로 떠받들었죠. 하지만 그토록 단단해 보이던 권력 안에서도 균열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20살을 넘긴 아들 고종은 경복궁 안에 왕과 왕비만의 공간인 건천궁을 지으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을 조용히 비쳤습니다. 1873년 유학자 최익현이 대원군의 국정 관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상소를 올리자 고종은 이를 벌하기는커녕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며 두둔했습니다. 신호는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마침내 선언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직접 기무를 총괄하겠다. 실록에는 단 한 줄로만 적힌 이 말은 그러나 더없이 무서운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을 대신해 정치하는 일은 오직 수렴청정뿐이었으니 이 선언은 그동안 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침범해 왔다는 고발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운형운과 궁궐을 이어주던 전용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손수왕으로 만든 그 아들에 의해 권좌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낙향한 그는 양주의 집곡산장에서 뿌리를 드러낸 난초 노근란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내릴 땅을 잃은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라 전합니다. 평생 권력을 향했던 손이 이제는 뿌리 잃은 난초만 그리고 있었던 셈이죠. 영남의 유생들은 그의 복귀를 청하는 만인소를 3차례나 올렸지만 고종은 주동자를 처벌하며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백성과 선비는 여전히 그를 부르는데 정작 아들만은 끝내 그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을 향한 그의 집념도 쉬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1882년 이모군란이 터졌습니다. 밀린 급료 대신 받은 썩은 쌀이 도화선이었죠. 사태를 감당하지 못한 고종은 9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불러 정원을 맡겼습니다. 권력을 되찾은 대원군은 예체제를 되돌렸지만 그 영광은 단 33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그를 머나먼 천진으로 납치한 것입니다. 그것도 고종이 보낸 신하들이 제공한 정보로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가 친필로 남긴 천진 비망록에는 배멀미로 혀가 빠져나오고 먹지도 앉지도 못한 채 서러워 눈물이 쏟아졌다는 노인의 고초가 절절히 적혀 있습니다. 그 사이 고종은 아버지의 송환에 별다른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그가 세운 척화비를 모두 철거해 버렸습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운영웅에 굳게 닫힌 대문이었습니다. 고종은 아버지를 다시 가택에 연금했습니다. 매처냐록은 이 무렵 운영웅에 자객이 들고 원인 모를 폭발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1894년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그는 일본을 역이용해 다시 일어서려다 도리어 손자를 왕으로 세우려는 역모에 휘말렸고 끝내 명성황후 시해의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운영웅에 다시 유폐되었습니다. 미텔 주교의 일기에는 그가 아들과 만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으나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는 정황이 쓸쓸하게 남아 있습니다. 1898년 2월 22일 흥선대원군 이하옹은 끝내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운영웅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고종은 아버지의 장래에 끝내 오지 않았고 그 일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다큐멘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비극은 아들의 능력을 믿지 못한 아버지가 아들이 해야 할 정치마저 대신하려 한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그는 아들을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왕좌만은 끝내 아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권력은 아들 고종과 그가 직접 골랐던 며느리 명성황후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뒤엉킨 권력 다툼은 기울어가던 조선의 마지막 나날을 더욱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한 사람의 야망이 남긴 잔향은 그렇게 한 가문의 비극을 넘어 조선의 황혼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역사를 바꾼 한 사람의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